안녕하십니까, 호텔전사입니다. 오늘은 좀 잘 들리기 바랍니다. 오늘은 핀 마이크를 입 근처에 가까이 댔습니다. 제 영상이 목소리가 좀 작은 거를 오늘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어, 유튜브 댓글로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찍은 거를 제가 처음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기를 바라며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할 것은 뭐냐? 제가 가는 카페입니다. 잠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익 자동화 연구소고요. 여기서 제가 이런 챗 GPT로 백링크 교환 사이트 따라해 보세요라는 어떤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영상 중에 FTP, 에디 플러스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했더니 이 사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에디 플러스 사용법, 그 다음에 FTP 사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의 주제를 조금 카테고리화해서 분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적어놨는데, 나의 일상 브이로그는 말 그대로 좀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웹 작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제 없이 제가 필요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깨 너머로 그냥 본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는 워드프레스 관련된 것, 하나는 서버 세팅에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유용한 팁스, 그리고 오늘 할 것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눌러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에딧 플러스라는 것은 구글에서 에딧 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 들어오면은 다운로드 에딧 플러스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설치하시는 건 아시죠? 다음 누르셔서 설치를 끝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에딧 플러스를 눌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사용법은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거를 하는 건 이거죠. 새 파일 만들기 위해서 HTML 눌러서 코딩을 할 때 코드 작성을 여기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은 뭐냐? 서버하고 연결을 해서 서버에 올려놓은 파일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면서 보여주는 과정을 했거든요. 그게 궁금하다고 해서 그 과정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팁이나 설명들이 있겠지만, 기능들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한 것만 보여드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에딧 플러스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 에딧 플러스라는 프로그램하고 제 서버, 제가 작업할 호스팅이죠. 호스팅 서버에 작업할 내용하고 이제 서버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하는 과정은 여기 파일에서 FTP라는 메뉴에서 FTP 설정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운영하는 게 많아서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명 적어주고, 예를 들어서 테스트 사이트라는 곳이고, 아니면은 뭐 워드프레스 사이트, 워드프레스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고, 서버 FTP 서버나 유저네임, 패스워드, FTP 서버는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적습니다. 도메인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url.kr,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이제 계정을 만들 때 이
FTP 접속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넣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고급 옵션에서 처음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는 SFTP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포트에다가는 22번 포트를 사용한다 라고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넣고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은 끝납니다. 연결은. 연결 설정을 마친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url.kr은 제가 이렇게 저는 서버를 도메인으로 해도 됩니다. 도메인으로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여기서 목록에서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아까 설정했던 여기 url.kr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를 접속하는 게 실례하겠습니까? 예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서버가 접속이 된 거예요. url.kr이고 이렇게 구조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는 파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public html. 그런 다음에 수많은 이 디렉토리 중에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페이지는 페이지라는 곳이었고 백링크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폴더로 하나씩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인덱스 파일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이 페이지였죠. 이렇게 url.kr 페이지 백링크라는 곳이었습니다. 볼까요? 이 서버의 url.kr의 페이지의 백링크 안에 index.php 파일이죠.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문장을. 그럼 여기 빨갛게 떴죠.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저장하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저장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바뀌었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이걸 처음부터 이 파일을 거기다가 올려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파일을 만들고 처음에 HTML 문서를 만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로 가볼게요. 테스트라는 문장을 만들었고 챗GPT가 어떤 예를 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줬다고 칠게요. 챗GPT한테 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코드 하나 짜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로, 세로, 색칸이면서 반응형이 반응형이 되는 변형인 형으로 작동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냥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똘똘해 갖고 금방 만들어 줍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이렇게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이걸 써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안 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거를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겠죠.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미리 보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리 보기를 하는 방법으로 아까 서버에 바로 올려서 업로드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된 거를 여기에 파일에 들어가서 아까 접속 연결을 해놨죠. url.kr을 서버에. 그럼 여기다 ftp로 간 다음에 원격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제 사이트 제가 등록한 사이트를 한 다음에 표시를 눌러줘요. 표시. 그럼 이제 접속이 된 겁니다. 아까 여기 있죠? 그러면 제가 저장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페이지 밑에 백링크 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파일, 이 저장할 파일 이름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test.php 또는 뭐 html 이렇게 한 다음에 인코딩은 UTF 파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경로를 보세요. 페이지 밑에 백링크 밑에 test.html이죠.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였죠. 여기서 백링크 밑에 test.html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홈페이지 크거나 같다. 사이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크거나 같다. 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바꿔볼까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제가 테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서버에 올리지 않고 제가 챗GPT를 통해서 받은 이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제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요 주소는 나중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요. 영상 끝나고 영상 설명 더보기에 이거 제가 남겨놓을게요. 여기를 가면은 왼쪽은 코드를 하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거를 그대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HTML 페이지, 그 다음에 아웃풋 페이지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은 사라지고 아웃풋 결과 페이지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나타내고 CSS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CSS를 따로 넣고 싶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다가 CSS 넣을 때는 보통은 이걸 빼는데 어렵죠. 그러지 맙시다. 그냥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모든 것을 왼쪽에 넣으면은 오른쪽에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웹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하고 싶을 때는 에디플러스란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 서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 올리는 거를 파일을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할 때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었어요. HTML을. 그럼 여기 새 이름으로 서버에 접속이 아니고 다운로드에 test.html로 저장을 했다고 칠게요. 인코딩을 UTF 파일로 한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다운로드로 가면은 제가 만든 게 이게 파일이 있겠죠. 이 파일을 그러면은 제 서버에 업로드를 하고 싶습니다. 업로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FTP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FTP FTP 프로그램은 제가 사용하는 거는
파일질러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파일질러라는 사이트를 무료 공개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다운로드를 여기 있네요. 이걸 누른 다음에 64비트 이걸 눌러준 다음에 눌러갖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 다운받은 다음에 다음 눌러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걸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이. 화면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개의 면이 보입니다. 그럼 왼쪽은 내 컴퓨터 안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접속하는 FTP로 접속한 내 사이트 서버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not connected to any serv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도 접속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접속을 하려면 아까 ID 플러스처럼 서버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냐? 여기 파일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다 눌러줍니다. 그냥 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마이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뉴 사이트를 눌러줍니다. 뉴 사이트 눌러주고 이 사이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블로그 테스트 워드프레스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이름이죠.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많은 사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오른쪽에 이제 접속 정보가 나옵니다. 아까 에디플러스랑 뭐 비슷한데요. 그럼 여기서 프로토콜이라는 데서는 여기서 눌러보면 SFTP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22번을 넣어주고 포트는 호스트 이름에는 일반적으로 도메인 이름 씁니다. 예를 들어서 url.kr 이렇게.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그 접속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아까 에디플러스도 FTP 정보를 적어줬어요. 접속하는 이 정보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넣어준 다음에 이거는 커넥트를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커넥트 OK를 누르면은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커넥트를 누르면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테스트였고 제가 실제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 사이트 url.kr 커넥트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됐어요. 그 왼쪽은 제 컴퓨터라고 했고 제 지금 노트북 컴퓨터고 오른쪽은 서버라고 했습니다. 제 서버는 보면은 이렇게 서버 url.kr 밑에 아까 public html 이렇게 들어가면은 위에 이 오른쪽 위에 하면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의 트리가 나오고 그 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 세부 내용은 이제 하단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볼까요? 그러면 어떤 제가 페이지를 들어가면은 페이지 안에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백링크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test.html을 만들었죠. 이걸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준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테스트를 했던 테스트 이게 리프레시를 하면은 없는 페이지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다운로드에 만들어 놨었죠. 여기다가 여기 테스트 이거를 찾아가서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왼쪽이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왼쪽에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를 가서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찾은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업로드 이렇게 누르면은 파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덮어 쓰겠냐? 오케이 눌러주면 되죠. 그럼 덮어 쓴 거예요. 그럼 지워 보겠습니다. 딜리트를 눌러주고 지우겠냐?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업로드 올라갔습니다. 너무 빨라고 보이지도 않죠.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그러면 반대로 드래그 해도 됩니다.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한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놔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접속해 볼게요. 페이지 슬러시 뭐였죠? 백링크 밑에 test.html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이해되셨습니까? 심플합니다. FTP 접속 정보가 서버를 이렇게 호스팅을 받으면 계정을 만들면은 FTP 접속 정보가 무조건 생성이 됩니다.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다가 파일을 올리고 설치를 하고 하죠. 그 정보는 꼭 있어야 되고 안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적으로 FTP 프로그램, 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은 이렇게 파일질러 같은 거를 쓰고 그다음에 코딩을 위해서 파일을 편집할 때는 에디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단순하게 코딩을 위해서 작성한 다음에 작성 후 저장을 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FTP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서 올려서 서버에 올린다는 거죠. 업로드를 해서 그거를 웹에서 확인해서 내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에디플러스에서 서버 접속을 바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FTP로 들어가서 원격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 설정해 놓은 접속 설정해 놓은 사이트를 표시라는 게 접속이겠죠. 커넥트 거기에 서버에 접속을 하세요 라는 거죠.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 서버예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곳에 가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테스트2로 한번 바꿔볼게요. test2.html이라고 쓰고 인코딩은 UTF-로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 제가 만든 코드 HTML 소스는 위에 보시면은 백링크 언더바는 슬러시에 test2.html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기존에 눌러볼까요 다시? test.html 있고 새로 이름을 만든 거죠. 새 이름으로 test2.html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아이고 2.html 똑같이 생겼죠. 지금 이건 2.html이니까 이걸 만들어 볼게요. test2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면은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가 서버 안에 내용이에요. 여기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서 이름 변경하기도 누르셔도 됩니다. 3으로 바꿔볼게요. 3. 그러면 3이죠. 그럼 2는 접속이 안 될 거고 3.html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됩니다. 맞죠? 3으로 접속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더블 클릭하면 되면 파일이 보이고 여기를 3으로 바꾸면은 바로 편집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서버에 FTP를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접속을 해서 파일 편집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웹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익혀가면 좋습니다. 저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지만 사용하는 거는 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